네. 네. 좀 전에 최영도 간사 질문에 다 네네 답하셨죠? 네. 저기 그 주요 잠깐만 그 저 2023년에서 2024년 그 저 여론조사 한 거 좀 띄워보세요. (23, 24년) 여론조사 한 거요. PPT 띄워보세요. 좀 전에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여기에 보면은요. 1월, 2월, 3월까지 KBS가 앞서다가 4월부터 MBC에 뒤져요. 파우치 때문에. 본인 때문이에요. 어디 다른 소리 하세요. 그 다음에 갤럽 한번 띄워보세요. 갤럽. 최영두 간사가 얘기한 거랑 전혀 다릅니다. KBS가요. 지난 세우세요. 최영도 간사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앞서 갤럽에서 보면은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 국가재난방송사인 KBS에 대한 신뢰도 즐겨보는 채널로서 쭉 유지해요. 20%로. 8% 떨어진 게요. 파우치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박장범 앵커님 출신의 사장 후보.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을 어디 남 탓하십니까? 그리고 고정산불 때문에 문제됐을 때 누가 그만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책임지고 누가 그만뒀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그런데 왜 네 하십니까? 책임지는 모습 안 보이죠. 파우치 때문에 영전하신 분이 고정산불로 보도 제대로 못해서 보도국장 김태선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책임졌다고요. 파우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덜 들어오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그리고요, 정말 황당무계한 이 경영계획서를 봤는데 94년도에 징수 방식이 어떻게 됐죠? 전기료와 합산. 통합됐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재원이 확보돼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했는데 그 결과 현실화된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를 사상 최대 6위로 몰아넣었다. 그럼 분리징수를 통합징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해결책도 안 가지고 본인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본인만 영전해가지고 사장 후보가 돼가지고 좋으면 지금 KBS 사상 최대 6위로 몰아넣은 거는요 용산입니다. 30년 동안 분리징수 얘기가 있었습니까? KBS 안에서? 단 한 차례라도 분리징수를 통해서 국민의 질책을 회복하는 신뢰도 회복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199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잖아요. 용산이 그때 여론조사가 뭐가 제일 높았습니까? 그때 대답해 보세요. 분리징수 하지 않는 게 높았습니까? 수신료 폐지였어요. 사기친 거잖아요, 용산이. 그러면은 사상 최대의 6위를 몰아넣었는데 그 누가 몰아넣은 박민 사장 때 몰아넣은 거예요. 그 바톤을 이은 게 박장범 후보고요. 아니 본인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니까요.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경영난을 해소합니까? 495명이 결사항전 반대하고 있고요. 회복이 되겠습니까? 사장으로 임명되는 순간 시청률 신뢰도 조사 3%대로 무너져요. 대통령 지지율 무너지듯이. 근데 무슨 경영 해소를 합니까? 경영을 회복합니까? BBC 얘기하는데 그 수신료 그 좀 띄워보세요. 영국 얼마나 그 돈 받는지. 영국은 1년 수신료 얼마입니까? 영국 BBC 타령하는데 2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요? 13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요? 1년에 3만 원. 3만 원요. 그 다음에 수신료 지불 방식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해서 50%가 전력회사에 통합징수하죠. 자체 징수하는 나라가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일본 16.7%예요. 어디를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용산에다가 통합징수 하자는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파우치, 앵커로
김건희 여사한테 총애받고 되신 분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삼중 악재예요. 박장범 앵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고, 박장범 앵커는 본인이 들어올 때는 통합진수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돼서 콘텐츠 개발을 잘할 수 있는 KBS가 작년에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분리징수해서 위기의 KBS가 됐는데, 그 위기의 KBS에 지금 사장 KBS를 망가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용산에 블럭이가 되는 박장범 사장입니다. 후보가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지지율 시청률 하락이 문재인 때문이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요? 거기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대책 잘해서 20%대였어요. 예. 그 박장범 후보, 네, 예, 고대영 사장과 정현주 사장 둘 다 쫓겨났어요. 맞습니다. 그 둘의 쫓겨남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 유사점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KBS 사장 쫓아낸 거죠? 네네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두분 다? 불법 해임이 확정된 게 맞습니다. 해임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두 분 다 네네 이거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현주 사장도 같이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재인 정부 끌어들이는 대답에 그냥 내내 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해서 권력이 특히 대통령이 손떼게 하자. 그게 이번 방송사법의 취지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전주에 고대영 사장 판결이 있어서 고대영 사장만 언급했는데 네. 정현주 사장도 같이 언급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네, 균형 있는 예. 멘트가 됐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기계적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질문했어요. 네. 예. 그리고 모두 발언 2페이지에 보면 위기 극복의 첫 단추가 조직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인사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내부 종사자 95%가 박장범 후보자 사장 되면 안 된다는데 뭐 이렇게 갖고 제대로 인사할 수 있겠으며 조직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내부 종사자의 95%가 아니고요. 네. 절반 정도 차지하는 언론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 기술인협회에서는 찬성하나요? 정확한 입장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입장.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지적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사장 후보자가 선출돼서 이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데요. 기술인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아니요. 통해서 그 다투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질문의 핵심은 기술인협회에서도 찬성하지 않는데요. 네, 그럼 누가 찬성합니까?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 되는 거? 찬성하는 그룹 있어요? 성명서 낸 그룹 있어요? 답해 보세요. 있나요? KBS 이사회에서 정당한 투표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를 그 거쳐서 이사회는 선임이 위법적이라고 지금 지적받고 있고 소송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사들 중에 돼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단 한 명의 내부 그룹에서 소위 그 보수적인 그룹이라고 지칭되는 쪽에서도 찬성 성명이 안 나와요. 그죠? 나왔습니까? 없죠? 네, 예, 그런 상태예요, 본인이.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잠깐.